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얼마 전에 공고가 나왔죠. 2025년도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 공고. 한마디로 우리가 짧게 중기부 수출 바우처 1차 모집 공고입니다. 이게 딱 12월 30일 날 공고가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산자부 거는 1월 10일까지 마감이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 신청 기간은 아니에요. 신청 기간은 아닌데 이제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죠. 뭐 사업 목적은 여느 수출 바우처하고 똑같고, 다른 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쓰는 방법도 이렇게 산자부 거랑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사업 구성에 보시면 총 3개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공고는 4번 공고가 나요. 총 3,500개사를 지원을 해주는데, 일단 3개 트랙이 뭐냐면 일반이에요. 일반. 첫 번째 일반, 그 다음에 레전드 50, 그 다음에 테크 서비스, 그 다음에 일반을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5월 달에. 그래서 지금 레전드 50하고 테크 서비스는 3월 달에 공고가 나오니까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나올지 모르는데, 레전드 50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레전드 50을 모집을 했었죠. 거기에 되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테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수출 바우처 산자부 거를 보시면 테크 서비스를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하나의 수출로 보는 거죠. 수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났는데, 이거는 아예 일반하고 테크 서비스를 좀 분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00개사 내외를 모집을 해주고, 지원 한도가 정해졌어요. 3,500만원. 왜 그러냐면 테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수출 실적과는 무관한 느낌이잖아요. 예. 이제 제조업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수출 실적에 따라서 조금 이게 지원의 금액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일단은 일반 공고를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고문 중에 이 말이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데, 산자부 거 지원 혹은 다른 수출 바우처를 지원이 불가가 아니라 중복 수혜 불가가 더 맞을 것 같아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산자부 중기부는 지원은 가능한데 산자부께 결과가 먼저 나오거든요. 산자부께 되면 중기부 거는 자동 탈락이 돼요. 이게 다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뭐라도 하나가 되면 다른 수출 바우처는 아마 다 떨어질 거예요, 자동으로. 자, 1차 모집 규모는 2,400개사입니다. 보시면 1차가 2,400개사고 2차가 400개사니까 웬만하면은 1차 때 많이 지원을 하셔야 될 거예요. 경쟁률 부분도 그렇고.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인데 사실상은 11월 30날까지 끝내야 돼요. 완료 보고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산자부에서도 그 설명회에서 똑같이 말했다시피 전시회가 11월 31일 이후에 하는 전시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그러면은 그거는 예외로 조금 인정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1월 31일을 지나는 2월 중에 개최된 전시회에 참여하고 싶으면 2차 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집 기간은 언제냐면 1월 7일부터 1월 23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1월 6일이니까 내일부터네. 화요일부터 1월 23일까지. 근데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이틀 전까지는 완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지원 규모. 그 중기부랑 산자부는 지원 규모가 기준도 다르고 그 규모도 달라요. 왜 그러냐면 산자부 같은 경우는 매출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 중기부 같은 경우는 수출액 기준으로 해요. 총 5단계로 나눠지거든요.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
그래서 1000불, 10만 불, 100만 불, 500만 불이 기준이 돼요. 지원 한도는 3천만 원. 자, 저번에 혁신 바우처 제가 설명해 줬다시피 이거는 지원 한도예요.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또 한 번 나오고 합쳐서 쓰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제가 이따 계산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튼튼한 내수기업은 지원 한도가 1,500만 원 더 늘어납니다. 여기서 50%죠. 50%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유망 성장 강소 3,000, 4,500, 7,000, 1억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원 한도고 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억 미만이면 70%가 지원 한도고 자부담이 3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억에 300억이면 자부담이 60%를 제외한 40%가 되는 거고 300억 이상이면 자부담이 50%가 되는 거겠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 100억 미만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한 절반 이상은 100억 미만이 되실 것 같은데 100억 미만이면 자부담률이 30% 정도 되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간접 수출액 실적 보유 기업은 예를 들면 내가 간접 수출액을 이 금액 기준으로 적용을 해도 되고 예를 들면 2,000불이다. 그러면 초보로서 지원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간접 수출이니까 그건 수출액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수로만 보겠다 해가지고 내수로 지원을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뭐냐면 자 수출을 1,000불 이상 한 기업이 많을까요? 이 사이에서만 봤을 때 수출을 1,000불 미만한 기업이 많을까요? 수출을 1,000불 미만한 기업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떻겠어요? 경쟁률이 훨씬 세겠죠. 여기는 경쟁률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지만 제가 이따 보겠지만 수출 바우처도 졸업제가 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한 단계당 거의 2번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10만 불까지 갈 때까지 2번을 썼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을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내수로 내려가지 못해요. 이해 가셨죠? 물론 이제 어떻게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내수로 시작을 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내가 간접 수출액으로 봐서 초보로 또 지원을 가능하고 이런 내수로 지원했을 때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각각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해당되게 맞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도 우대 기업이 있어요. 아까 여기서 봤던 튼튼한 내수기업 같은 경우는 한도 50% 확대, 그러니까 3,000에 50%니까 1,500만 원이 늘어났죠. 혁신형 중소기업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된다고 해요.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지원 한도 20% 확대. 그거는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수출 바우처를 참여를 했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수출 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은 이 금액에서 20%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증빙은 해야겠죠. 그 다음에 고성장 기업, 예를 들면 24년도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 100만 불 이상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성장하고 강소 단계에 있는 회사 중에서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연평균 20%씩 계속 3년씩 올랐으면 고성장 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50%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7천인데 1억 500으로 늘어나고 1억인데 1억 5천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수출만 너희가 한다면
지원은 빵빵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출 증빙 서류 같은 경우는 직접 수출은 거의 대부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조회가 되고 간접 수출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식으로 증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바우처 졸업제를 보시면 1회 이상 참여 가능하나 단계별 지원 한도 6천, 6천, 9천, 1억 4천 6천, 6천, 9천, 1억 4천, 그러니까 2번씩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튼튼한 내수기업 선정 기업은 기업당 1회로 한정하며 최대 9천만원 발급 한도 적용. 그러니까 4,500 된 데는 3,000 돼버리면 6,000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9,000까지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횟수로 따지자면 2회 정도는 참여가 가능하다. 물론 9,000이니까 4,500, 3,000 하면 7,500이니까 1,500 남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 1,500만 지원을 하면 돼요. 그런 이제 꼼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2번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대상, 이 부분 중요합니다. 3월 1일 기준, 그러니까 아마 2차 참여하신 분들은 2월 말쯤에 끝날 거예요. 그리고 3차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3월 말쯤에 끝날 거고, 차수가 지금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끝나시는 분들은 이거를 참여 가능합니다. 이제 아직 안 끝났는데 하고 지원을 포기하실 게 아니라 지원 가능하니까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그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고, 자, 신청 방법, 이게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달라졌는데 이거는 이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유망 단계 이상의 경우, 그러니까 유망 단계가 보시면 세 번째 단계인데 10만 불 이상, 대략 한 뭐 1억 5천 정도 이상 되겠죠. 이 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이제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플러스 프로젝트에 자동 신청되며 미희망 기업은 수출 바우처 신청만 체크 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보시면 수출 바우처 모집 공고에 제가 들어가 보면 지금 2가지 모집 공고가 한 번에 나왔어요.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수출 바우처가 있고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 유망 단계 이상부터는 이제 혜택들이 좀 많은 지원이에요. 혜택들이 많은 지원인데 이거를 따로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같이 신청이 동시에 돼요. 근데 이제 어떤 혜택이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R&D 사업, 정책금융, 보증보험, 시중금융 어쩌고저쩌고 지원사업 우대 등 이런 우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선정이 되면. 그래서 이거는 수출 바우처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이 레전드 50처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플러스 프로젝트에 이제 뭐 배지를 하나 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죠. 굳이 신청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다고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뭐 수출 바우처가 안 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원 날짜가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지원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자부 거는 이번에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뭐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중기부 거는 안 바뀌고 똑같습니다. 중기부 거는 쭉 내려보시면 있다. 사업계획서가 그 전과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니까 여기서 한글로 써서 제출을 하시면 되시고, 어떻게 지원을 하시냐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네이버에서 수출 바우처를 치시면, 요거는 이제 광고잖아요. 광고는 제외하고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 익스포트 바우처.com 이게 있어요. 이게 수출 바우처 사이트거든요. 누르시면 뭐가 많아요.
수출 바우처 바로 가기.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신 뒤에 이거 보이시죠? 참여기업 신청하기. 참여기업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바우처 수출 지원 활용 사업 이제 신청하기가 나올 거예요. 아직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1월 7일부터 되니까 제가 이거를 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누르셔가지고 그 회사 정보들 있잖아요. 정보들이나 그 요즘에는 이제 원클릭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회사 그 재무제표나 그런 것들을 싹 불러오게 해가지고 일단은 나머지 것들을 다 임시 저장을 해 놓으세요. 다 임시 저장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그 사업계획서만 이제 올리면 될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이걸 누르셔도 되고, 이거 산업부 거구나. 안 나왔네. 여기는 여기 보시면 2025년 중기부 수출 바우처 요거 있어요. 12월 30날 올라온 거.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만약에 좀 적는 게 좀 힘드시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제가 그 아래 써놓은 번호대로 연락을 한번 주시면 뭐 수출 바우처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사업계에서도 좀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는지 지도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내 물건은 정말 좋은 물건인데 이거를 표현을 못해서 이 가치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표현하는 방법도 좋은 거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